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프라임의 김주경 대리입니다. 주식이 알고 싶다. 이번 시간에는 제품 생애주기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매도를 하는 그 주식이라는 주체의 실체는 바로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혹은 어떠한 서비스를 준비해서 이제 팔게 되고 이에 따라 이윤을 취하게 되죠. 특정 주식이 주가가 오르려면은 즉 해당 기업의 가치가 올라야 된다는 건데요. 해당 기업의 가치가 특정 기업의 가치가 오르려면 결국은 그 기업이 팔고 있는 제품 혹은 그 기업이 팔고 있는 서비스가 잘 팔려야 되고 그리고 높은 이윤을 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높은 마진율을. 그러면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어떤 제품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기에 걸쳐 있을 때 가장 투자하기가 좋은가? 가장 투자하기에 적합한 그 제품의 타이밍은 언제일까? 막 나왔을 때일까요? 아니면 한참 성장할 때일까요? 아니면은 성숙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쇠퇴할 때일까요? 그것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갓난아기로부터 또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리고 노인이 되고 이렇게 인간의 삶이 이러한 생로병사의 주기를 거치듯이 제품 또한 마찬가지의 그런 흐름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이론이 제품 생애주기 이론입니다. PLC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기도 한데요. 경영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다루는 주제가 상당히 익숙한 그런 주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도입기, 두 번째는 성장기, 세 번째는 성숙기, 네 번째는 쇠퇴기 이렇게 거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산업이 도입기에 있고 어떤 산업이 쇠퇴기에 있고 어떤 산업이 성장기에 있고 어떤 산업이 성숙기에 있는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정확히 파악을 한다라면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데 상당히 주요할 수가 있죠. 해당 산업에 해당 제품을 파는 기업을 얼른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판단하기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되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시장에 알려진 그런 제품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산업군이죠. 정확히 뭐 제품이라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기에 있는 건 뭔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뭐 3D 프린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종이에 이렇게 프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체라든지 액체를 통해서 뭔가를 쌓아 올려가지고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프린터 기기를 말하는 건데 향후에 많은 뭐 산업 제조에서 더 많이 쓰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특정 산업의 특정 부품 정도 아주 뭐 항공 우주 같은 그런 쪽에 쓰이는 딱 그 정도로만 만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크게 도입이 안 되고 있고 처음에 3D 프린터가 나왔을 때 예측된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미래가 아직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성장기 산업의 제품 구매해봤는데 전기차 같은 게 뭐 예로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기차가 처음에 언급이 됐을 때, 즉 도입기였던 시기가 한 10년 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빠르게 팔리고 있죠. 그 다음에 성숙기, 대표적인 게 무선통신,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또 통신 산업 그 자체도 그렇고요. 뭐 둘이 IT와 통신하는 업체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다 성숙기 산업에 가고 있죠. 쇠퇴기는 뭐가 있어요? 삐삐 대표적으로. 삐삐 아무도 안 쓰고 있죠. 혹은 삐삐가 어떤 제품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이 강연을 듣는 분들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쇠퇴했습니다. 사라졌죠.
서비스는 도입기는 뭐 유전자 분석, 성장기는 클라우드, 성숙기는 정수기 판매. 이거 성숙기라 해야 될지 지금 써놓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뭐 동남아 같은 데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 세태기는 주판사, 주판학원. 주판이 또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세태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제품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장기에 투자를 해야겠죠. 이런 비슷한 컨셉의 그런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매트릭스라고 경영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표예요. 비슷합니다. 아까 그 앞전에 나왔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를 비슷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도입기는 약간 퀘스천 마크, 성장기는 스타, 별, 그리고 성숙기는 캐시카우, 세태기는 이렇게 바킹독이라 해가지고 개로 표현을 합니다. 예. 일단 누가 보듯이 주판학원이나 혹은 그 삐삐 사업에 투자하실 분 계시나요?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이미 세태했는데 그걸 뭐 하려고 합니까? 예. 세태기는 일단 무조건 피해야 되는 그런 사업군이죠. 그런 제품군이죠. 그럼 이제 도입기부터 살펴보면은 그냥 세태기는 생각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런 주식은 무조건 피하는 답이고, 도입기는 이제 막 시작이 돼요. 수많은 기업들이 난립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뭐 빅데이터 이런 기업 하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누구 하나 아주 뭐 돈을 크게 벌고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아까 3D 프린터. 기업이 사실 3D 프린터는 몇 개 기업으로 압축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몇 개 기업도 돈을 아직은 그렇게까지 잘 벌지 못해요. 매출은 나오는데 이윤이 안 나옵니다. 여튼 퀘스천 마크 상황에서는 이제 막 딱 산업이 시작돼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건 유망해 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당연히 실적은 나올 수가 없겠죠. 하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성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껴요. 혹시나 먼 미래에 이 회사의 제품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 혹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특정 제품의 미래가 엄청나게 밝아서 잘 된다면, 10년 전에 전기차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전에 전기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퍼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본격화되기까지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이제는 특정 업체들로 이렇게 압축이 되고 있고 2차 전지도 이제 랭킹 구도가 다 잡혀가고 있죠. 성장기의 산업에 접어든 겁니다. 해서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주가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적당히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미 엄청나게 올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2차 전지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올랐고 이미 밸류에이션이 비쌉니다. 이익 성장을 하는 만큼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장기, 즉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건너가면서 실적이 나올까 말까 할 때 정확히 잡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익이 날지도 모르겠네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혹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가는 과정 중에서 결국은 돈을 벌고 기업이 성장을 하면 주가는 또 오르게 마련이니까 또 그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지만, 만약에 도입기에서 잡아내서 성장기까지 가져간다면 엄청난 수익이 나겠죠. 말은 쉽지 그게. 어느 게 어떻게 성공할지 아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말은 쉽죠. 항상 말은 쉽습니다. 여튼 분명한 거는 성장기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그나마 좀 유리해 보인다라는 건 분명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캐시카우죠. 이미 성장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확 떨어지게 돼요. 딱 버는 만큼 적절한 뭐 PER 10 정도 기준으로 적정한 밸류에이션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따박따박 잘 벌고 해당 산업군, 해당 제품군의 그 뭐랄까요, 경쟁자 구도가 딱 갖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1, 2, 3, 4.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 통신, 무선통신 산업에 이제 보면은 딱 바로 세 개 업체가 떠오르죠. SL 그리고 K, 다 바로 다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세 개 큰
회사로 이렇게 경쟁 구도가 압축이 된 사업이에요. 완전히 성숙됐죠. 당연히 성장이 낮으니까 밸류에이션도 거기에 따라서 낮아요. 그 대신에 배당을 잘 주죠. 그것도 나름의 투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타이밍만 잘 잡으면 나름 또 쏠쏠한 재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정 산업군 혹은 특정 제품군이 어떤 이 4분면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투자 기회를 잘 판단해서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이 쇠퇴기에 혹은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혹은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거기에서 간혹 가다가 혁신을 딱 해내면서 마치 이제 무선통신에서도 CDMA에서 2G에서 3G로 3G에서 LTE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성장 동력을 마련해가지고 성장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뭐 신사업을 찾아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기업은 약간 생애 주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업이 저물면서 쇠퇴로 건너가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제 또 성장을 해나가는 이런 기업이 혁신과 신사업과 혁신과 성장을 통해서 환골탈퇴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고객님께서 투자하시고 계시는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는 생애 주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은 혹시나 특정 사업, 특정 제품이 쇠퇴기에 갈 수 있음에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분명히 도움되실 거고, 아까 보셨던 보스턴 컨설팅의 매트릭스, 엄청나게 유명한 매트릭스예요. 거기에서 과연 투자하고 계신 게 어디에 위치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얘를 어떻게 투자로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는 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이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